조선왕족 세종실록에요. 세종이 황희정승하고 제주도에서 진상된 올려진 귤을 먹는데 귤 한쪽 가지고 나눠 먹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귤을 임금한테 진상하는데 3쪽만 납품한 거예요. 3박스가 아니고. 근데 지금은 우리 뭐 유기농 10kg 먹고 막 그렇잖아요. 제주도 유기농 강귤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상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추의 좋은 점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요, 제약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 바로 불면에 좋다. 근데 이거는 참 건강기능식품군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가공식품으로 넣기도 애매하고 아무튼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성분이 바로 락티움인데요. 락토카리움이라는 이 하얀색 물질에 들어있는 화학명이에요. 이게 바로 상추하고 치커리에만 들어있습니다. 이제 상추 역시 우리도 수입이 되어서 이제 생활화된 거고, 치커리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입해 와서 이제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도 되긴 하는데, 고깃집에 그렇게 무한 리필로 해놔도 안 먹어요. 상추, 깻잎, 마늘 안 드신다고요. 왜? 회식하면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는 게 남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몸을 더 상하게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인류가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 상추쌈을 해 먹고 쌈을 싸 먹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소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채소쌈하고 같이 먹을 때 고기가 더 흡수가 잘 되는구나. 상추는 예전부터 그래서 기록이 많습니다. 옛 학명으로는 와거라고도 쓰였고, 상추씨는 와거자라고도 쓰였는데, 씨앗까지도 임산부들에게 젖을 잘 돌게 하고, 즉 수면을 잘하게 한다는 것은 호르몬 균형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이걸 진통진경작용을 갖고 온다는 건데, 이래서 신경을 안정시켜 주니까 숙면을 갖고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혀 이 물질만 뽑아서 한다고 해서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모르핀처럼 써볼까 하고.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뒤늦게 뭐 이런 게 또 새로 계속 내는 거예요. 뭔가 파는 입장들에서는. 그러면 이 락토카리움이, 락티움이 상추에서 갖고 오는 거네. 그럼 이렇게 또 하죠. 요새 상추는 계량해서 이 락토카리움이 없어요. 그래도 나요. 그래도 낫다고요. 상추 먹는 게.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상추 먹었냐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잖아요. 꼬박꼬박 졸면. 응? 근데 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잠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루에 정말 내가 불면에 진짜 시달리신 분들,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정말 뭐 신경안정제 먹기 싫고, 그리고 내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불치라고 할 때 하루에 상추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을 드실 때 드셔도 되고, 점심 저녁에는 항상 기본 10장에서 20장까지 그 정도 정성을 계속 들여주셔야 몸이 바뀌죠.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서 단순 알약 하나에 이게 의존하니까, 물론 플라시보 효과는 일시적으로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몸은 더 상한다. 그래서 상추는 유일하게 수분이 90% 이상이다. 그 다음이 토마토가 제일 많은데, 그런 애들 7, 80%란 말이에요. 얼마나니까 이게 많냐. 근데 채소에 많은 수분은요, 그냥 물하고는 다릅니다. 진액이라고 해요. 혈장, 림프액, 이런 것들을 이루는 몸 안에 있는 체액, 그 진액을 이루는, 그게 모두 들어가요. 뇌에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진액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는 가열한 순간엔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상추 뭐 조림해 먹는데 전자레인지 돌리시는 건 저는 추천 안 해요. 숨 죽인다고. 응? 그래서 잠깐 살짝 데치는 정도까지만 가열을, 뭐 그건 한 게 아니니까 100도까지 하는 게 아니고 잠깐 데치거나 삶는 그 정도. 그게 인류 문화가 불을 이용해서 먹어온 조리법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건 뭐다? 이 좋다는 상추도 태워 먹으면 안 된다. 상추 싸 먹으면서 고기 싸 드시면서 막 숯불에 상추를 태워 드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지 말고, 상추는 있는 그대로 많이 드시면 당연히 몸에 진액이, 체액이 쌓일수록 배변 활동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CCA 주스, 나 알겠어. 사과, 당근, 양배추. 근데 나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하신 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케일, 아니면 샐러리,
케일, 샐러리 구분하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에 상추가 있다면 외국 서양에서는 이 샐러리가 아이들에게도 많이 먹일 정도로, 물론 요새 아이들은 많이 안 먹겠습니다만 샐러리가 상용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샐러리하고 케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일하고 샐러리 하나씩 그냥 착즙해서 드셔도 되고요. 샐러리 그냥 갈아서만 드셔도 돼요. 2주만 해보세요. CCA 주스가 나랑 좀 안 맞아 하신 분들은요, 케일이나 샐러리 주스로도 효과를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케일 주스, 샐러리 주스로 해서요, 기적의 주스로 불려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특정 뭔가 더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엉뚱한데 비싸게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케일과 샐러리 통해서 현재 몸 상태를 바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근, 정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던 채소입니다.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1위가 당근이거든요. 그나마 참 다행히도 이 올리브오일 마케팅 덕분에 살아남은 게 또 당근이에요. 왜냐면 당근에만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호박에도 많고요. 모든 채소에 많이 있는 게 베타카로틴이에요. 근데 유독 이 당근을 콕 집어서 지용성, 즉 물에는 잘 흡수가 안 된다. 이건 기름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올리브오일에 볶아 먹어라. 그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 이게 대기업들 마케팅에 딱 걸린 거죠. 그러면서부터 당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근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당근엔 베타카로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가열한 순간에 다 파괴된다는 사실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굳이 당근 볶아 먹어야 되나? 생으로 먹으면 안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나 당근은 껍질에 이 비타민 A가 많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좋은 이유는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 A는 간에서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생성을 해야 돼요. 우리 눈 시력을 갖다가 회복하려면. 근데 거기에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할 일을 많이 도와주는 거죠. 당연히 간이 피로가 덜 하니까 눈 시력도 좋아지고 황반변성. 얼마나 루테인 지아잔틴 많이 드십니까? 효과 없어요. 약이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부모들, 공부하는 수험생 둔 자녀들, 그리고 나는 공부하는데 눈이 침침하시다고 매일 인공눈물 넣으시는 분들, 당근 좀 드셔보세요. 근데 당근 생으로 드시기 힘들죠? 주스해서 드세요. 갈아서 드셔도 되고 착즙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어도요, 당근 진짜 달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당근 주스부터 매일 하루 한 잔 드신다면 2주만 지나도 눈 침침한 게 사라진다. 이거는 남녀노소 다 가릴 게 없이. 그리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당연히 배변 활동도 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때보다 흑당근으로 사십시오. 세척된 거 껍질 다 벗긴 거 돈 더 주고 사지 마시고 그 돈 차라리 써서 유기농으로 산지에서 직송으로 다 배송와요. 그래서 유통도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흑당근 이용하셔가지고 물에 그냥 흙만 씻어서 흙 먹어도 잘 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국형 병이 비염하고 아토피예요. 왜? 흙을 접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온 그대로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CCA 주스, 까주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네, 당근, 양배추, 사과. 당근 주스를 따로 드셨다면 이번에는 나는 주스만 드시면 조금 허전해 하시면 사과와 양배추 저는 같이 드시길 추천드려요. 사과는 모든 정말 비타민C를 포함해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특히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요, 사과 한 알,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주선을 띄우고 달나라 화성을 탐사선을 보내지만 아직까지 사과 하나를 그대로 복제를 못해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건 항암 물질이다. 그리고 변비를 예방해준다. 최근에는 무슨 특정 사과에서 추출하는 거에 탈모에 도움이 된다. 그럼 그냥 사과 드시면 되잖아요. 또 가공한 거 드실 필요 없고. 근데 사과 역시 이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있다. 제발 사과 껍질 좀 벗겨서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사과 껍질 좀 벗겨서 주지 마세요. 집에서 그냥 사과 껍질 먹던 친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서부터 다들 껍질 벗겨주니까 집에 와서도 껍질을 안 먹는다니까요. 껍질을 안 먹으면 말짱 꽝입니다. 사과든 모든 채소 과일이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사과는 특히나 껍질째 먹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장 뭐다? 변비를 해결해 주더라. 변비가 해결되니까 당연히 피부 트러블이 좋아지겠죠. 만성 두통도 사라지고. 만성질환 환자들, 특히나 암 환자들한테 가장 먼저 주는 게 사과하고 당근 착즙 주스입니다. 여기에 함께 뭐가 들어갔냐? 양배추가 들어간 거예요. 왜? 위암 환자들한테 이게 특효약이라고 소문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양배추즙. 우리나라 이제 녹즙을 해서 많이 드시는데, 녹색 채소를 이제 많이 짚는 게 이제 녹즙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꼭 녹즙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골고루 다 드셔라. 양배추에는 뭐다? 비타민 U. 위장에 가장 좋은 게 확인됐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 항염증 물질, 영양제에서 온 게 아니고 모두 다 여기 사과, 당근, 양배추에서 뽑아가서 영양제로 팔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확인이 되지도 않고 부작용만 쌓인다, 가공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도 저도 좋다는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 사과, 양배추 두 개만 나는 계속 먹어야겠다. 양배추는 커요. 그리고 제가 양배추 추천드리는 게 효과 대비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물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채소 과일은 하지만 그래도 치킨값보단 싸다니까요. 과자 한 봉지에 3,000원 하잖아요. 양배추 한 봉지에 3,000원이에요. 유기농으로 된 것도 뭐 떨이로 사면 2,000원에도 살 수도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 거 한 4분의 1 정도 매일 썰어갖고 채채 썰어서 드셔도 되고, 나는 아직은 채소 과일 직접 씹어 먹는 건 불편해. 그러면 집 내서 드셔보세요. 양배추는 갈아 먹으면 조금 더 맵거든요. 알이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남들 따라서 하지 말고. 그렇다고 양배추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이런 거는 일본에서 많이 사와서 드시기도 하는데 원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 양배추까지도 한번 챙겨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몸이 좋아지려면요, 그냥 뭐 하나 딱 먹는다고 해서 눈 뜨고 일어났는데 확 좋아질 수는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고, 그 욕심을 부리게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증을. 그래야 이 병원 갔다가 또 저 병원 가고 그러죠. 왜? 저기서 약 먹었더니 잘 됐더라더라. 저기서는 더 뭐 빨리 없어졌다더라. 증상만 없어지면 뭐합니까? 그래서 몸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명현 반응, 호전 반응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CC의 착즙 주스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도 효과가 가장 빨라서 그래요. 왜? 흡수율과 이 효율이 5분밖에 안 걸려요. 채소 과일을 갈아 먹는 거는 30분 정도 걸리지만 착즙 주스는 5분이면 흡수가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당연히 덜 들고, 그게 각자 몸에 필요한 것들을, 독소를 배출해내겠죠. 그래서 반드시 완전 배출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장 흔한 게 두드러기 발진인데, 그 이전에 먹자마자 설사를 하신 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설사는요, 나쁜 게 아니라는 게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왜? 우리 몸이 독소를 배출해내는 가장 첫 번째 방어기제다. 예전에 그래서 지사제를 엄청 먹여버렸다고요. 근데 그게 부작용을 갖고 온다는 게 확인이 돼서. 그래서 대장내시경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백날 유산균 2년 동안 꼬박 잘 먹다가 대장내시경 하려고 다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안 좋은 게 확인이 돼서 전엔 2년 만에 받아라 했던 게 5년 만에 받아라 이렇게 된 건데, 설사라는 게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몸에 좋은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면 멈춘다.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 설사는. 몸에서 그냥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염, 아토피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심해질 수 있다. 왜? 콧물, 기침, 감기 역시 우리 몸이 자연 배출해내는 자가치유 현상입니다. 이거를 항생제로 꽉꽉 눌러버리니까 폐렴이 오는 거예요. 노인들 사망 원인이 폐렴인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침 감기 하니까 항생제 먹이고 거담제 먹이고 가래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채소 과일 착즙 주스를 먹으면 반드시 나타날 거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라.
더도 말고 딱 2주만, 길게는 3주면 반드시 몸이 어느 순간 모르게 달라집니다. 그 현상들 싹 없어져요. 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것만 먹는데, 그거 뭐 효과적으로 먹자는 거예요. 갈아서 먹든 착즙으로 먹든 그냥 원물 씹어서 드셔도 이러한 가려움이 생겨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금연을 하신 분들, 담배 피다가 금연하시면 가려움증 나오거든요. 커피 먹다 끊으면 두통 오거든요. 그게 바로 몸이 살아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해서 다시 또 스테로이드제 먹고 진통제 먹고 소염제 먹고 그러면 다 말짱 꽝이다. 그래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몸에 대한 그 힘, 자가치유력, 자연치유력, 면역력을 믿으시고 꼭 2주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가나 유튜버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약사죠.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사에서 현재 예방원 한약국 역시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입니다. 그렇다면 뭐다? 저 역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수입으로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저는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술도 팔고 담배도 팔고 심지어 군사 무기를 팔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파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사회다. 그런데 뭐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독재 국가가 아니고. 그러면 개개인이 올바른 정보를 균등하게 받아서 선택은 할 수는 있어야 된다. 저는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먹지 마라 라고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이건 제 입장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입장? 제약회사와 식품회사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과학 학문을 해나가는 과학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소수죠. 왜? 그 입장은 광고를 하지 않거든요. 모든 이 상업주의, 자본주의는요, 마케팅에 의해서 돌아가요. 물건을 팔려면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광고를 해야 되는 거고. 채소, 과일 많이 먹으세요는 다 얘기합니다. 근데 영양제 먹지 마세요는 광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신에 연구 논문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직접 아파봤으니까. 저도 예전에 매일 비타민C 챙겨 먹던 시절이 있었고 오메가3 유산균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용이 없더라. 제가 체험하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 상담하고 채소과일식 처방하고 그리고 책을 쓰고 또다시 이렇게 또 공부를 해서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도 하고, 이 소수의 목소리가 0.00001%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소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몸이 수십 년간 유산균 오메가3 먹어왔는데도 변비가 있고 만성 두통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다면 그거부터 끊어보시라고 가장 먼저 먹지 말아야 될 화학 첨가된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부터 끊어보라고 단언합니다. 분명히 몸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아예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 절대 안 합니다. 다만 그 횟수를 제한을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동물성 식품, 육류, 어류, 유제품류를 매일 삼시세끼 먹으며 어린 아이들부터 먹으며 살아온 시절이 없었다. 그 결과는 뭐다? 우리나라 9세 아이들 사망률 1위가 여러분 암입니다. 암. 믿겨지십니까? 충격적인 사실이죠. 저는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채소 과일을 안 먹고 어렸을 때부터 가공육을 먹고 환경 호르몬이 가득 들어간 환경에서 살고 아프면 아이스크림 먹이고 울면 젤리 주고 사탕 주고 밥 안 먹으면 치킨 시켜주고 피자 먹이고, 이미 동물도 붉은색 고기류도 발암물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가공육, 이것을 다시 한번 유통시키기 위해 전 세계로 방부제, 착색제, 보존제, 향미 증진제, 감미료,
제일 대표적인 1군 발암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간 가공육, 이게 우리 아이들을, 아니 보통 암은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는데 10년도 안 된 애들이 암이 걸렸다니까요. 사망률 1위예요, 원인. 우리나라 가공육 그 정도로 몸에 안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만들기 시작했고요. 1970년대부터 직접. 그래서 이 가공육은 고기가 아니다. 그냥 정말 값싸게 만든 도축한 부산물들 다 갈아가지고 그냥 단짠의 그 맛을 내려고 인공 첨가물들 넣어서 화학 첨가물들이 우리 뇌를 중독시켰다. 그래서 가공육 드시지 말고 차라리 그냥 또 꼭 한우 툭불 뭐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비싸게 청정육, 뭐 동물성 사료 안 먹고 풀 뜯어 먹고 방목시켜 놓은 그러한 게 더 싼 고기도 있어요.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래요. 간단하고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간단하다고 비엔나 소세지, 베이컨, 그래서 아프기 전에 뭔가 몸이 신호를 주기 전에 이미 알려준 거 발암물질 들어있다. 가공육은 먹으면 안 돼. 술, 담배도 팔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제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안 알려주는 거죠. 왜? 부대찌개 홈쇼핑에서 팔잖아요.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때 파는데 이거 먹으면은 발암물질 들어있으니까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한하셔야 돼요. 맛있다고 매일 드시지 말고. 매일 드셨던 분은 제한을 조금씩 하세요. 근데 못 끊는다? 이거 중독된 거고, 그럼 결국에는 당뇨 오는 겁니다. 비만 오고. 살이 좋은 살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염증 덩어리지. 그래서 가공육은 진짜 줄이셔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유는 더 이상 완전 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건강기능식품 뭐 팝니까? 산양류 단백질 팔잖아요. 우유가 몸에 안 좋다니까 뭐 우유의 특정 성분 뽑아가지고 MVP라고 어려운 말처럼 만들었지만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 전혀 아니다. 채소 과일을 먹으면 가장 공격하는 게 단백질 보충 어떻게 하느냐. 힘이 안 나는데 고기를 어떻게 안 먹냐. 이 마케팅에 여러분이 세뇌되신 거라고요. 거기에 뭐예요? 축산업이 같이 발달하니까 전 세계 우유를 수출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산업화가 되면 반드시 축산업, 낙농업이 같이 발달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원래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예요. 인간이 먹는 게 아닙니다. 우유가 그렇게 좋으면 다 큰 소가 서로 젖빨고 있어야죠. 그런 소 보셨어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먹는 거라고요. 다 큰 성인들. 그럼 아이들한테는 좋냐?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다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대표적으로 비염 아토피를 갖고 온다. 우리가 진짜 저기 몽골이나 뭐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산양류 젖짜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원유의 영양가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멸균, 살균 되면서 단백질 변성이 되면서 독이 생겨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어렵게 제가 카제인이라는 성분 단백질이 인간은 소화 흡수가 안 돼서 전 인류가 유당불내증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만 유당불내증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 세계 인구가 이 소의 젖은 먹게 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유청 분리 단백질 썼다. 이거를 또 해서 커피가 디카페인을 제거한 게 더 몸에 안 좋듯이 우유를 계속 변성할수록 단백질과 당 성분이 만나서 이걸 당독소라고 합니다. 최종 당화산물 AG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발암물질의 가장 심각하다. 이 설탕보다 더 심하다. 밝혀졌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유, 치즈, 버터 제발 매일 먹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또 비염 아토피 있다고 병원 데려다니고 또 스테로이드 먹이고 항히스타민제 먹이고 진통제 먹이고 해열제 먹이고 그러니까 더 아프죠 애들이. 그래서 우유는 완전 식품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다 밝혀졌다. 단백질 파우더조차도 더 소화 흡수가 안 된다. 이 과학적 진실은 놔두고 그냥 영양학적으로만 좋은 것들만 마케팅으로 뽑아서 팔아야 되는 입장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사기쳤다, 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순진한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어디다 돈을 써야 될 건지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의 정보를 습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냐, 거기에 달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길들여진 이유는 이거예요. 고기와 우유, 생선, 이 동물성 식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단백질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가공육도 싸니까. 정말 싸죠.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우유는 이제 비싸요. 뭐 1리터에 3,000원 넘어가 버리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채소 과일이 비싸다는 공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왜? 값싼 거 먹게 만들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게 불안하다 그러면 뭘 드셔냐? 두부 드셔라. 콩 많이 드셔라. 우리나라에도 비건 헬스가 생겼습니다. 즉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 드시면서 보디빌더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단백질 파우더 먹고 닭가슴살 백날 먹고 해봤더니 비염, 아토피, 스테로이드 부작용, 성기능 저하, 각종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황소가 뭘 먹습니까? 그 근육질에 황소가, 소가 뭘 먹으면서 그 일을 해요? 풀 먹어요. 고릴라 뭐 먹습니까? 우리 인간보다 40배가 힘센 과일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뇌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팔기 위해서. 술, 담배가 그래 왔듯이 50년에 걸쳐서 술, 담배가 발암물질로 19금으로 지정됐듯이 커피, 우유, 가공육 다 그렇게 지정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 먼저 시작된 게 있죠. 제가 가열하면 모든 게 파괴된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이게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지혜예요. 가열해서 먹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게 콩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진짜 안 먹잖아요. 조, 수수, 이러한 콩류 진짜 안 먹잖아요. 예전에 먹어왔는데. 불이 발견되면서부터 가열을 해서 만든 게, 콩을 가열해서 만든 게 두부고, 두부는 심지어 얼렸다가 먹으면은 그 단백질 흡수율하고 영양 성분이 더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된 유일한 식품이에요. 이게 동양에서 먼저 수천 년 동안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 서양 비건 채식주의자들도 이제는 인정을 합니다. 가열했는데 저거 가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부를 드시면 단백질은 다 말끔히 해소가 된다. 그래서 콩으로 만든 똑같은 태생은 같지만 태워서 먹는 커피를 먹을 거냐, 두부에 돈을 쓸 거냐, 두부 유기농 두부 드시면 돼요. 첨가제들 이제는 다 안 넣습니다. 문제들이 지적이 많이 되니까. 소비자가 현명하게 요구를 하면요, 기업들도 거기에 따라가요. 그래서 요새 유기농, 비건, 인증, 동물 복지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GMO, 유전자 변형된 콩 안 쓴다, 밀 안 쓴다. 그래서 가공육, 우유나 동물성 단백질에 거기에 또 한 번 돈을 비싸게 주지 마시고 콩, 두부, 식물성 단백질, 현미만 드셔도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자녀들 둔 어머님들,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님이 바뀌셔야 자녀가 달라집니다. 그래야 그게 쌓여서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단백질 불안하는 마케팅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제발 단백질 가루 파우더, 산양류 단백질 좀 사드시지 마라. 그 결과는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선진국입니다. 물론 이 국민 생활 수준은 35위예요. 선진국, 강대국,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먹고 살만 하거든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서 누가 영양제 챙겨 먹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오메가3 유산균 먹으면 좋아할까요? 주면? 그거 먹어도 아무 효과 없거든요. 배도 안 부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장에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주는 걸 좋아하지. 우리 수십 년간 먹었다고요. 그중 대표적으로 논란이 가장 많았던 게 오메가3입니다. 모든 영양제 시장은요, 미국으로부터 시작돼요. 제약회사가 가장 많고 크니까요. 종합 비타민부터 부작용이 밝혀지기 시작해서 A, B, C, D 각종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비타민 D가 최근에 고용량 쓰니까 심장마비를 갖고 오고,
칼슘을 고칼슘 먹었더니 되려 골다공증이 오고 역시 심장질환을 갖고 오고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주 2회 이상 생선을 안 먹는 사람들은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오메가 369, 가공식품에 오메가6가 많으면 가공식품을 줄이면 되는데 우리가 다 미국식 생활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공식품을 줄이면 될 걸 오메가3를 먹으라는 이 마케팅에 우리가 놀아나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로 논쟁이 붙었어요. 왜? 효과만 없으면 차라리 나요. 영양제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거든요. 효과가 없습니다. 임상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동물성 실험했을 때 효과가 없어요. 동물을 실험을 했을 때 쥐를, 원숭이를 놓고 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임상 실험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약으로 만들고. 모든 약은 또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효과가 있으려면. 근데 교묘하게 시장을 형성한 거예요. 의사, 약사, 처방전 필요 없이. 제약회사가 훨씬 더 팔죠. 그래서 약사들이 전문이죠, 지금은.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은. 심지어 병원에서도 산부인과에서도 비타민 D를 파니까요. 이 종지부를 찍은 게 2023년 7월 20일 날 오메가3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논문 발표한 단체 보고. 미국 심장학회, 미국 심장협회 이 두 곳은요, 혈관 질환에 관련된,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각종 약을 전 세계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곳인데, 대표적인 기관인데, 그럼 당연히 제약회사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합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리베이트 구조를, 짬짬이를 없애려고 의약 분업을 했단 말이에요. 의사, 약사를. 그래서 한의사, 한약사도 그래서 나온 거여서 저 같은 한약사도 있는 거고요. 한약을 믿고 먹게 직접 조제해라. 그 취지예요. 다 좋죠. 근데 이게 이 영양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오메가3를 이제 하도 잘 팔리니까 의사들도 처방을 시작했다고요. 만성 간상동맥 질환자를 위한 가이드를 발표를 했어요. 6개 단체가. 미국 약사 전문위원회. 그러니까 약사들도 여기에 혁명을 같이 보태고, 뭐 국립지질센터에도 같이 하고, 간호사협회도 같이 하고. 결론이 뭐냐? 오메가3 영양제 심혈관 질환 예방하지 않는다. 효과 없다. 처방하지 마라. 의사들한테. 칼슘도 이미 우리나라한테는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한테 칼슘제 영양제 처방 안 하고 음식으로 먹어라. 그게 이제 생활화된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약사들도요. 칼슘제 부작용 내에서 말을 엄청 많이 하는 약사들이 많습니다. 마그네슘도 그렇고 비타민 D도 그렇고요. 근데 오메가3는 아직은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제일 많이 팔고 있거든요. 옹호를 어떻게 치냐면 이건 만성 간상동맥 질환자한테 해당된다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또 믿어요. 아니 아픈 환자들한테도 효과가 없는데 일반인들한테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또 다시 얘기가 붙어요. 비타민 C, D, 베타카로틴 각종 영양제들 다 효과 없다. 쓰지 마라. 이게 진실이라고요. 10년이 넘어서 그 많은 왜 의학도요. 아무리 이게 이권이 닿혀 있어도 과학적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상식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오메가3 영양제 먹어서 다 심혈관 질환 예방될 것 같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마비, 뇌경색, 뇌졸중 다 사망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다 올라버렸다고요, 수치가. 그럼 얘네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없어서 이 쓰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심각한 부작용이 확인이 된 거예요. 전립선암을 갖고 온다. 심방세동을 갖고 온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먹으면 부정맥이 온다는 거예요. 5년 이상 먹으면. 그럼 5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심각한 부정맥으로 온 거지. 심방세동으로. 전립선암으로 확인된 거지. 그 전에까지는 각종 자잘한 만성질환들은 몸에 염증으로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의사한테 오메가3 처방하지 말라는 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진실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제가 완전 배출 책 탈고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넣었어요. 이렇게 12년 만에 완벽하게 발표한 연구 논문의 지침은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나왔죠. 여기에 이번에 핵심적으로 이건 있어요. EPA 4g 이상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연구 환경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단서 조항이요. 하버드 의대 때문에 달렸습니다. 반대로 확실히 오메가3 영양제가 효과 없다 종지부 찍은 게
하버드 의대랑 쌍벽을 이루는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메이오 클리닉이고 클리브랜드 클리닉인데 이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했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연구 논문 뭐 어떻게 하겠냐는데요. 통지 엄청나게 해요. 그 전에 이미 전립선암과 심방세동을 갖고 오는 부작용이 확인됐는데 3년 6개월을 해봤더니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게 확인돼서 실험을 중단해버렸어요. 근데 하버드 의대는요. 위약을 써야 되는데 비교 실험을 할 때 이 대조군을 클리브랜드 클리닉은 옥수수 시럽을 썼고 하버드 의대는 미네랄 오일을 썼습니다. 미네랄 오일을 먹은 이 실험군이요. 염증 수치가 올라버렸어요. 이때 EPA 4g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 영양제는 대부분 DHA, EPA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DHA는 확실히 효과 없고 EPA 4g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조군 실험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하버드 의대가 끝까지 인정을 안 한 결과예요. 다행이었죠. 하버드 의대 명성 하나로 네임밸류로 다 그냥 덮어버렸을 텐데 이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라는 엄청난 여기는 어떠한 데도 타협을 안 하는 데입니다. 제약회사들이랑 식품 연구기관이랑 연구 지원비를 얼마를 받든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유 없이 내가 계속 약사들이 얘기해요. 오메가3 영양제 먹고 배탈 나고 설사하고 피부질환 있고 하면 중단하라. 심지어 홈쇼핑에서도 나와요. 먹었을 때 이상 반응이 나오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아 근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그걸 팔고 있는데 얘기를 해주겠냐고요. 그럼 여러분이 최소한 이렇게 나온 정보들은 빨리 알고 판단해야 돼요. 아 이거는 만성 강상동맥 질환자들한테 해당되니까 우리한테는 이상 없는 거겠지? 이런 얼토당토 않는 상식에 안 맞는 판단을 하게끔 이미 여러분은 세뇌되었다. 암이 온다니까요. 심방세동이 온다는 거는 모든 장기에 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오메가3 먹이지 마십시오. 인간은 생선을 먹고 진화하지 않았다고요. 아프리카에서 누가 생선 잡아먹고 살았겠어요. 몽골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생선 잡아먹고 삽니까? 그럼 다 멸종했어야죠. 몽골에 사는 그 유목민들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유통이 되면서 채소과일을 많이 먹으면서 유제품, 동물성 식품 줄이면서 채소과일 많이 먹으면서 무려 여성 같은 경우는 10년이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요. 그러한 연구 결과는 아무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반대로 오메가3 영양제를 갖고 오기 시작한 에스키모, 북극에 사는 이누이트 인족. 이 사람들 왜 심혈관 질환이 없지? 봤더니 생선을 먹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날생선을. 근데 여러분 날생선 안 드시잖아요. 다 가공된 거 먹잖아요. 오메가3 나오는 회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까잖아요. 우리는 동물성 추출 안 합니다. 산패되지 않게 합니다. 식물성 식품 씁니다. 초저온계로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 안 좋다는 거 서로들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 먹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되려 덴마크나 핀란드로 이주해가지고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다 심혈관 질환이 높아졌다. 그래서 효과가 확인 안 된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미 부작용이 이렇게 확인된 거는 주류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된다. 역시 여러분한테 먹으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인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살아 보니까 공포를 죽음에 대한 그 불안을 극복해 보고 나니까 최소한 이런 길은 있구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근데 우리가 변비약을 달고 살았을까요? 변비약 없으면 대변을 못 보고 심지어 만성 변비가 생겨서 내성이 생겨서 어떠한 약을 먹어도 안 듣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변비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생기는 거고 실제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간과 콩팥이 700만 년 동안 처음 접하는 화학물질들이 들어오니까 뇌와 심장으로 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지방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독소들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우리 몸은 요구를 하냐? 수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물은 들어오면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독소들하고 결합이 돼서 이게 만성 염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독수라는 말을 씁니다. 몸에 이 나쁜 물은 많고 변에는 이게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 변비의 원인은 뭐다?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럼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식이섬유, 섬유질. 가공식품은요, 성분 함량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요, 뭐 칼로리, 뭐 단백질, 지방, 나트륨, 트랜스지방, 당류 다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안심하고 돈 주고 사 먹게 만들려고 한 거가 가장 큽니다. 실제로 거기에 우리 몸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간혹 식이섬유라고 써져 있는 경우 있어요. 가공식품인데. 식이섬유 음료가 대표적일 거고. 근데 식이섬유 써놓은 가공식품은 거의 없어요. 식이섬유는 어디서 얻냐? 살아있는 채소과일에서밖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채소과일을 먹는데 나는 그래도 변비가 해결 안 돼 하신 분들은요, 그 양이 현저히 작은 거예요. 드시는 양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갈아 드셔라, 착즙해서 드셔라. 왜? 우리도 문명의 이기를 좀 얻어야죠. 갈아서 착즙 내서 한번 드셔보신다면 변비 꼭 해결됩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사례가 70이 넘으신 할머니예요. 70이 넘으신 할머니.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채소과일, 먹을 게 채소과일밖에 없던 시절이 사신 거 아니에요. 그죠? 1940년대부터 사셨으니까. 가공식품을 접하면서부터 이제 변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표현은 그래요. 아무도 그걸 얘기 안 해줬다. 어느 병원을 가도. 근데 커피 매일 드시지. 그것도 믹스커피 3-4잔 드시지. 빵 좋아하시지. 뭐 이제 빵은 먹지 말라고 하니까 떡 드시지. 라면도 이제 즐겨 드시고. 그러니까 국수를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특징이. 그러니까 항변이 그거예요. 나는 뭐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안 먹는데. 근데 이 밀가루 음식이 주식이었어요. 거의 보니까. 빵은 안 좋다니까 끊었는데 국수.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제가 마트에 가면 현미국수를 판다. 유기농 국수 판다. 우리 밀가루를 판다. 그러니까 통밀로 만든 걸 판다. 메밀국수를 드셔라. 뭐 가급적이면 변비가 좋아질 때까지는 좀 제한을 하셔라. 가공식품은. 더도 말고 딱 2주만 해라. 이분도. 국수 다 끊고요. 본인도 이제 다 다니다가 대학병원 다니다가 한방병원 다니다 안 돼서 저한테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킨 대로 한 거죠. 2주 만에 연락 오셨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제가 목포에 있는데 멀리 진주에서 오셨는데 그렇게 몸은요,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부터 끊어보세요. 변비 있으신 분들. 커피가 이뇨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요. 만성 변비의 주범이 바로 커피입니다. 모든 질병을 갖고 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담배랑 똑같습니다. 발암물질부터 해서. 그러니까 변비 있으신 분들 뭐 매일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가공식품부터 끊어보시면 반드시 치유가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운동하지 마라 라고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운동을 정하실 거면 차라리 맨발 걷기를 해라. 맨발 걷기. 그 외에 운동은 살 빼는데 도움이 하등 안 된다. 왜? 힘을 쓰면요, 사람이 허기가 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멈출 수 있으시면 상관없어요. 대부분 먹거든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가장 비만의 탈출 첫 번째는 운동이 아니고 음식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쾌락허기, 가짜허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운동해가지고 땀 흘렸으니까 그러면 다시 맥주 땡기고 달달한 초콜릿 땡기고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다시 요요 금방 오죠.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부터 해서 뭐 살 빼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 일시적으로 먹어봤자 음식 조절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 중독돼가지고 운동 중독 하시는 삶을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계속 운동했다가 순간 5에서 10kg 뺐다가 다시 또 15kg 찌고 이런 요요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건 먹는 거에서 내가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먹는 건 조절이 안 되면 뭐다? 결국 화학 첨가제에 중독이 됐다라고 본인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중독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채소 과일식부터 시작을 하셔라. 여기에서부터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편한 방법이지 힘들게 막 운동하면서 근데 계속 운동 산업이 부각돼야
같이 단백질 보충제도 팔고 영양제도 팔고 파생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운동하러 가려면 또 신발 사야 되고 옷 사야 되고 얼마나 파생되는 게 많아요. 또 내 몸은 계속 제자리 요요 돈은 돈대로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역시 이제 80kg까지 쪘던 시절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60 이상 킬로에서 저도 조금 과식을 하고 먹으면 65kg. 그럼 배가 막 나와요. 배가 나오면 저는 허리가 아파요, 바로. 그래서 제가 더 먹지를 않게 몸이 최적화된 거고, 한번 제 식단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할 만한 식단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예방원 카페를 운영을 지난 2년간 넘게 해오셨고 3만 명 가까우신 분들이 지금도 매일 사진을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진 찍어 올리는 양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배부르게 맛있게 채소 과일을 다양하게 드십니다. 그러니까 충족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의 즐거움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특히나 가장 단맛의 건강한 단맛은 과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공식품하고 같이 먹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과당이라는 액상과당이라는 시럽 때문에 이 과일의 과당하고 공격을 진짜 많이 받게 되고 오이도 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형색색, 종류별로, 색깔별로 그렇게 한번 드셔도 누구 하나 당뇨 오셨다는 분이 없어요. 누구 하나 본인 만성질환이 더 악화됐다는 분이 없다고요. 수많은 댓글들과 글들이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굶는 거는 저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굶고 나서 폭식을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야식 안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간헐적 단식이 그거니까요. 근데 내가 야식을 참을 수 있으면 그분은 분명히 뭔가를 해도 됩니다. 근데 야식을 못 참으면 지금 내가 중독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굶지 말고 야식부터 끊어봐라. 그리고 굶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원래 인간은 뭐다? 낮에만 먹는 거예요. 밤에는 안 먹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몸이라는 게. 그런 날 먹었다면 그 다음 날은 다시 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음식량을 조절해주고 채소 과일식을 조절해주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제한을 해야지 계속 고기만 주구장창 단백질 먹어야 돼, 에너지 보충해야 돼 하고 먹으니까 이게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많이 안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밥을 많이 먹든지 반찬을 많이 먹든지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많이 먹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채소 과일로 다 바꿔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2주 안에 5kg 살 빠집니다. 이미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답을 속으로 외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거, 특히 우리 여성분들 지금 홈쇼핑에서 난리난 상품 있잖아요. 레몬 착즙입니다. 레몬을 직접 집에서 스퀴즈 해가지고 집 짜내서 레몬수로 드셔도 되고요. 제가 지난 1년 넘게 열심히 떠든 결과 많은 대기업들이 그리고 유기농 제품 회사들이 이런 가공식품이지만 똑같은 가공식품이 아닌 거죠. 왜? 자연에서 온 거를 먹기 편하게 만들어줬다. 예전에는 이제 막 방부제 넣고 여기다가 맛 좀 좋게 하려고 아라비아검 넣고 뭐 구연산, 비타민C 이런 걸로 막 넣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절 무첨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레몬 착즙으로 하루에 시작을 하셔도 좋다. 그리고 사과, 고구마, 바나나 아침 공복에 무조건 먹어야 될 음식이다. 더 이상 이 음식들이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다. 이 공포불안 마케팅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러한 제품들 주스 형태로 드셔보십시오. 하루 시작을 그래서 커피 대신에 살아있는 채소 과일. 근데 이게 내가 매일 만들어 먹기 어려워? 그러면 검증된 유기농 제품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몬은 비타민C 때문만 먹는 건 아니에요. 이 비타민C는 이제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함량이 많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그 효과가 더 높은 거고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레몬 역시 지금까지 살아남은 과일로 자리매김했고 왜?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에 사는 생태계 동물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왜 자연에 사는 동물들이 누가 비타민 영양제 따로 챙겨 먹고 사냐고요. 레몬은 드실 때 껍질까지 드셔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사과도 항상 껍질째 드세요. 그러면 사과에 농약 때문에 못 먹겠는데요. 그럼 유기농 사 드세요. 유기농 안 이쁘거든요. 막 진짜 못난이 사과예요. 근데 레몬은 그렇게 볼품이 막 사납진 않아서 단 껍질이 두껍죠. 그래서 착즙해서 드셔라. 편하게. 그리고 갈아서 드셔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한참 5만 가지 다 해봤을 때는 레몬도 갈아서 껍질째 다 먹어봤고, 정말 브로콜리도 생으로도 먹어봤고, 이제는 굳이 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 역시 지금은 레몬 한 포씩 이렇게 착즙되어 있는 거를 먹거든요. 저 역시 시간이 이제 안 될 때는 그렇게라도 먹어야죠. 안 먹는 것보단 낫잖아요. 다른 에너지 드링크 먹는 것보다는. 레몬은 껍질까지 먹어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여드름 나신 분들, 피부 트러블 있으신 분들, 정말 피부가 맑아져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필름 백날 드시지 말고 부작용이 생기는 불면 옵니다. 글루타치온 필름 안 알려줘서 그렇지 불면으로 고생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은 다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거든요. 레몬은 불면에도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 좀 생각을 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사과는 제일 좋은 건 변비가 있으신 분들 저는 사과를 꼭 드셔라. 그래서 아침 사과는 정말 금이다.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리고 근데 사과 못 드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체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존의 약물에 의해서 중독된 몸 상태 아니면 여러 가지 후천적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무슨 이게 한방에서 말하는 사상체질 때문에 사과를 못 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나나를 먹어라. 특히나 레몬은 산성화 시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뇌가 위장이 상태가 가공식품에 의해서 속쓰림이 유발이 될 수 있어요. 레몬하고 사과는. 그 과정을 이겨내면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참 재미난 게 사과를 그냥은 못 드시는데 주스로는 또 드실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갈아 먹는 건 또 못 먹는데 착즙은 또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혈당 올린다, 인슐린 저항성 갖고 온다, 그 근거 없는 얘기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해보면 압니다. 근데 이것도 안 돼? 그럼 바나나 드시라는 거예요. 바나나가 가장 자극은 없거든요. 바나나 역시 아주 뛰어난 음식이다. 그래서 편의점에 파는 바나나를 사 먹을지, 편의점에 가가지고 컵라면을 사 먹을지 그 결정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먹지 않아왔던 음식을 먹으면서부터 치매도 오고 각종 진단들도 늘어나면서 암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게끔 죽지 않아왔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치매, 암. 보험 들어도 이거는 고쳐지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서양의학의 선두주자인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엔 독일과 일본의 이 의학 기술이 미국으로 고스란히 가버렸기 때문에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담배는 몸에 나쁘지 않아 이렇게 퍼져 있던 것과 똑같이 암은 음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라는 게 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아직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불과 100년, 길어봤자 2, 300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암은 유전적인 거는 10%도 안 되네. 나머지 90%는 후천적인 거잖아. 먹는 거에 의해서 우리 몸이 철저하게 영향을 받는구나. 이게 밝혀졌어요. 근데 이 먹는 거를 어디까지 먹을 거냐 해서 열심히 또 약을 개발하고 영양제를 개발하고 해봤는데 2024년에 들어서 모두 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메가3 영양제의 배신, 비타민제의 배신, 고용량 메가도스 했을 때 사망률이 더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케팅의 싸움이죠. 99%는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런 정보가 많을 거고 나머지 1%는 현대과학 진실인 팩트는 그래도 밝혀줘야 되니까 이건 무시할 수 없고 10대 때부터 커피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 먹고 하면서 10대, 20대 들어서 20대 때 그래서 갑자기 갑상선암, 유방암 발병률이 확 높아지는 게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먹는 식생활 습관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게 안 바뀌는데 20, 30대 때, 40, 50대 때 발병한 만성질환뿐만 아니고 암이 완치가 되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세계 유수의
암센터들이 식이요법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게 식치료에서 한의학에서 이거를 다뤄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방과 한방의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나한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해봐야죠. 약을 다 쓰고 나서 하기보다는 먼저 음식으로 해보고 안 됐을 때 약을 쓰는 게 순서가 맞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즉 100일 정도만 내 몸에 정성을 들여주면 반드시 음식으로 웬만한 만성질환들은, 특히 만성변비, 두통, 비염, 아토피 이러한 것들을 약물의 도움 없이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치매 정말 많은 공포 불안을 갖고 오는 질병이죠. 우리가 모두 새롭게 얻은 병은 간병이다. 네, 치매 환자 간병하다가 새로운 병을 얻는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근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먹기 이전에 안 먹어야 될 음식을 제한하면 돼요. 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중금속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뇌를 교란시키는 것은 우리 인류가 먹지 않아왔던 음식입니다. 그거는 단연코 튀긴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식용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음식 문화가 더더욱 튀긴 쪽으로 갔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그 맛이 가짜 맛이라는 거죠.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교란시켜서 중독을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몸에 결코 좋지가 않다. 약물과 같다. 그래서 튀긴 게 너무 많아요. 김말이도 튀겨도 맛있고 상추도 튀겨도 맛있고, 근데 가공육이 몸에 안 좋은데 이 비엔나 소세지 또 튀겨 먹고, 삼겹살 튀겨 먹고. 그래서 이 튀김 문화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인까지. 라면도 실은 튀긴 겁니다. 겉면이 나온 이유도 튀긴 것 자체가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걸 모든 식품회사와 제약회사는 다 알아요. 그래서 튀긴 게 안 좋다니까 엄마들이 에어프라이기 지금 넘어갔는데, 그것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입에 맛있게 뇌를 교란시킨 건 결국 몸을 망치고 뇌를 갖다가 치매를 빨리 갖고 온다. 근데 우리 인체는 정말 빨리 적응합니다. 그거를 제한을 해주고 다시 순수하게 완전 배출을 시켜주고 해독하는 것들만 먹어주면요, 다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치매는 이제는 지금도 임상실험 정도지, 현재 의학이 암을 완치를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치매도 더디게 해주는 약도 지금 효과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예방해주는 약이 있겠어요? 치매 예방약은 없습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약물적으로 봐도. 그거를 병원에서는 혈관 영양제다 이렇게 다들 처방을 해가지고 마치 되는 것처럼 하는데요. 그런 약이 있었으면 노벨상 받았죠. 그래서 우선은 튀긴 거, 이걸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리지만 튀김으로 인해서, 이거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태운 거. 그래서 커피도 제가 태운 거다. 똑같다. 튀긴 거랑 버금가는 화학물질 변성들이 나타난다. 에어몬 이미 셀 수 없이 수천 가지가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단백질 변성을 갖고 오는 이것들이 결국엔 치매를 갖고 오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먹으니까 먹는 건 이런 거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횟수를 제한하세요. 제한하시고 실천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유와 계란 역시 제가 참 불편한 진실로 꼽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저희 4살 난 아들도 계란을 먹습니다. 안 먹이지 않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먹일 때 최소 난각번호가 2번 이상인 거.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유해성이 확인이 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각번호가 4등급까지 돼 있는데, 이거 참 찾기 어렵다, 마트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한살림 같은 데는 저는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유기농으로 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무첨가로 하기 위해서 난각번호 1번, 2번을 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시는 그 생산자들이 많거든요. 유통마진 덜 보고 최대한 싸게 드리는 거. 그래도 이 방목을 하고 목초를 먹이고 무항생제 마치고 하는 환경에 살려면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각번호 2번 이상 정도 되려면 항구에 1,000원 이상이에요. 계란 하나에.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비싸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자본주의에 잠식된 거예요. 채소, 과일, 계란 이런 거에 돈 못 쓰게 만들고 명품백 수백만 원짜리는 돈 쓰게 만든 거에 여러분이 잠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은 드신다면 정말 내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 드신다면 여기에 돈을 쓰셔라. 난각번호 2번 이상을 드셔야 된다. 2번과 1번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우유는 유기농 우유를 차라리 사 드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이제 2년 넘었는데 드디어 서울우유가 움직여졌어요. A2 우유를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마케팅하고 있거든요. 기존 우유보다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기존 우유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어요. 기존 우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A2 우유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는 디카페인 마실 바에야 그냥 커피 마셔라. 스테비아 커피 마실 바에야 그냥 믹스 커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변성이 또다시 화학적인 게 되면 또다시 이게 돌연변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쪽 과학자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제1위 우유 업체가 밝혀준 거잖아요. A1 단백질은 안 좋으니까 A2 우유 단백질을 드세요. 그럼 뭐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말씀드려요. 유기농으로 사 드셔라. 그냥 목초 먹이고 항생제 안 마치고 무항생제인 유기농 우유를 먹어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봤던 새똥구리, 소똥구리가 멸종됐어요. 우리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제. 왜인 줄 아세요? 소에서 나오는 똥을 먹고 사는 게 소똥구리인데 항생제 성분하고 각종 화학적인 것 때문에 소똥구리가 완전히 멸종됐어요. 우리 인간도 다르지 않다고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계란과 우유는 난각번호 기억하시고 유기농으로 이왕이면 먹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완전한 비건 채식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육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맛있어요. 근데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이런 단백질을 복잡하게 따지고 들 필요도 없는데 이게 인위적인 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우리가 구분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따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기질, 유기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흑하고 성분이 가장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흑에서 왔다 흑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건데 자연의 모든 구성물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 인간의 몸도. 근데 가장 이걸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인데 이 단백질을 다른 말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게 체내에서 합성되는 게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게 있었을 때 이게 밝혀지면서 낙농업과 축산업, 즉 동물성 식품 산업들이 엄청나게 이거를 주입을 시켰어요. 그냥 사냥해서 먹던 시절에는 그게 얼마나 우리 몸에 나쁜 게 있었겠습니까마는 대량으로 유통하면서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발색제, 보존제를 유인하는 아질산 나트륨. 이 아질산 나트륨이 불구스름한 걸 띠게 만드는 건데 자살 유해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정됐습니다. 자살 유해 물질, 뭔가 이게 끔찍한 얘기 같잖아요. 그러면 얘기하겠죠. 그거 양 그거 얼마나 먹는데.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모든 가공식품에 웬만한 데는 아질산 나트륨을 포함해서 아라비안검, 구연산검, 여러분이 성분명 항염표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육고기 산업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보면요, 못 먹어요. 막 염증을, 고름을 짜낸다니까요. 도축업자들이 갓 잡은 소에서 막 염증이 나와요. 얼마나 여러 가지 편법을 하는지 몰라요. 살을 찌우기 위해서 쇳가루를 먹이고 톱밥을 먹이고. 왜? 사람이랑 똑같이 소나 돼지도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먹으면 살이 급격히 빨리 찝니다. 그거를 갖다가 가둬놓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살찐 거에서 막 짜면 고름이 막 나와요. 염증이 많으니까. 그럼 그거 없애려고 또 항생제 엄청 맞히고, 그 항생제 때문에 소똥구리가 죽듯이 우리 인간도 점점점 그런 것들이 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냐? 그래서 업체들도 하나 둘씩 앞다퉈서 청정육, 무항생제, 방목시켜서 나온 소, 그런 게 훨씬 비싸요. 한 2배 정도 갑니다. 근데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은 수입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미 1970년대부터 그런 거 산업들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유기농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토양도 작고 생산도 적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 국가들은 이런 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만 유럽 거 수입산 먹으면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채소 과일부터 해서 단백질도 양질의 단백질,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데다가 우선 돈을 쓰면 분명히 몸은 달라진다. 소비를 제가 아예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내 돈을 얼마만큼 제대로 된다 쓸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뭐 많은 연예인들이 까주스 드시면서 까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CCA 주스 명명자, 창시자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 완전 배출 책에 처음 소개를 해드렸고요. ABC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더 먹기 편하고 구하기 쉬운 거. 그래서 C는 마찬가지로 캐럿, 당근. 그 다음 C는 캐비지, 양배추. 마지막 A는 애플, 사과예요. 그래서 이 CCA 주스, 채소, 과일 중에 이 3가지만 꾸준히 매일 드셔도 몸은 좋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생물로, 원물로 먹어도 좋고, 갈아서 먹든 착즙으로 해서 먹든 식이섬유는 다 먹을 수가 있다.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 근데 식이섬유가 갈아 만든 거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그게 소화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리잖아요. 에너지라는 것은 소화시키는데 가장 많이 든다, 우리 인간의 구조는. 근데 식이섬유조차도 소화하기가 힘들 때는 착즙으로, 그게 훨씬 더 흡수도 빠르고 에너지 효율도 좋거든요. 영양소도 다 들어갑니다. 이건 현대과학 영양학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CCA 주스, 까주스가 1년이 넘었는데 효과가 없었으면 사라졌겠죠. 근데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홈쇼핑에서도 팔고 있고 온라인 쪽에서는, 커머스에서는 이미 다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CCA 주스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물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고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뭐든 지속 가능하려면. 그러면은 여기다 저는 CCA가 안 되면 그때그때 있는 거 냉파해서 냉장고 털이해가지고 있는 거 또 갈아서 착즙해서, 그러니까 정해진 레시피대로 꼭 해야지만이 이게 효과를 보겠지 하는 그 틀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사드셔야 돼요. 원래 비율은 2대 1대 2거든요. 그람수로는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비율로 따지면 2대 1대 2로 그람수는 본인이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레시피가 이제 제가 2대 1대 2는 제가 기본 레시피로 드렸던 거고, 본인들한테 맞춰서 거기에 특히 양배추가 맵고 아린 맛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은 못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굳이 처음부터 양배추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충분히 당근을 많이 넣으면 난 더 맛있어, 많이 넣으셔도 돼요. 사과를 더 넣으니까 난 먹기가 더 편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만들기 어려워? 그러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유기농, 무첨가된 제품으로 사서 드시는 날도 있어도 된다는 거죠. 제가 아마 강연하고 이렇게 하는 날까지 끊이지 않는 질문일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이해합니다. 지금은 혈당으로 공포 불안 마케팅을 해서 정말 제대로 먹히고 있는 시대거든요. 전 당뇨로 해서 전 국민 2천만 명이 거기에 해당이 되니, 그래서 당뇨 케어 음식도 홈쇼핑에서 팔고 다양하게 팔아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당뇨는 과일의 과당 아니면 절대 완치시킬 수 없습니다. 인슐린 췌장의 기능은 약물로는 이미 안 된다는 건 확인이 됐고, 완치되신 분들은 유일하게 설탕, 인공감미료, 모든 화학식품 끊고 과일과 채소로 해서 원래 본연의 몸으로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혈당을 뭐 200에서 300 올린다고 해서 이게 치명적이 되느냐? 아니거든요. 제가 아예 안 오른다고 하는 게 아니고,
현대과학의학 기준에서 정해놓은 공복혈당 150에서 200, 식후혈당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된 몸이 건강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몸이죠. 죽은 음식을 먹고 사니 혈당은 안정되지만 몸은 점점점 아프잖아요. 다 안 아파야죠. 그래서 혈당에 대해서 이 공포불안을 못 이겨내신 분들은 못 먹어요. 여름철 수박 한쪽, 배 한쪽도 못 드시는데. 당뇨 합병증 무서운데 대책이 있냐고요? 없어요. 가공식품 그걸로 해가지고 당 케어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제발 이 단순 수치에 매몰돼가지고 먹어야 될 음식을 하지 마라. 그래서 기본은 이미 다 알려드렸잖아요. 공복에 먹어라 제발. 디저트로 먹지 마라 과일은. 식후에 먹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공복에 과일을 그렇게 먹으면 200, 300 오르던 혈당들이 150 이렇게 안정이 돼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좋아져요. 욕심인 거죠. 약이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슐린도. 그렇게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안 떨어지잖아요. 그 혈당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운동선수들 혈당 300, 400 다 넘어요. 순간. 그럼 나중에 뭐 운동도 하지 마라. 관객 그것도 응원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에도 그럼 휘둘리시면서 죽은 채로 그냥 이렇게 편안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 좀 바뀌어라. 그런 목적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지만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몸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죠, 이미. 그래서 농약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미 발암물질로 등재된 육류나 가공육은 이런 건 꺼리낌 없이 부대찌개나 드시면서 왜 유독 그나마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이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살아있는 영양제 드실 때는 농약 걱정을 하시는 거죠. 계란 이런 거 먹을 때 난각번호 신경 안 쓰시잖아요. 소고기 사 먹으면서 이게 얼마나 항생제가 들어있을까 이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죽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스트레스가 내 몸에 올까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산업주의에서 약자죠. 채소과일식 생산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마케팅을 할 거예요. 채소과일을 무슨 광고를 해요. 해봤자 수입되어 오는 키위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키위, 망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채소과일에 대해서 농약은 우리나라 식약처가 기본 역할은 한다. 후진국이 아니니까. 근데도 걱정하시는 거 제가 10분 이해하니까 유기농의 돈을 사 드셔라. 유기농 수입이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과일이 우리나라가 모든 게 풍부하게 나진 않는 지형이니까. 그러니까 레몬이나 이러한 것들은 수입된 것들, 스페인산, 이탈리아산 이런 거 안심하고 드세요. 기준이 엄청 깐깐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제품이 나왔을 때 거기서 중금속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전문 영역이라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 것 뿐이지 충분히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수치라는 거에 매몰돼 버리면 삶이 되게 국한적으로 돼요. 우리 인간의 몸 그리고 자연은 이 수치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현대 과학이 해놓은 거는 정말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갔다고 해서 모든 게 정복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 주는 정보만 갖고 있으면은 그 외에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베타카로틴도 영양제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고 되려 부작용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당근도 베타카로틴 흡수율만 높이면 몸에 좋겠냐라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유독 당근, 토마토 이런 애들만 뭐에? 기름에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왜 이렇게 강조가 됐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큼 식용유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당근을 있는 그대로 먹었을 때랑 볶아 먹었을 때랑 차이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여지껏 볶아 먹어서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냥 생으로 먹었더니 몸이 달라진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삭아삭한 게 먹기 힘들면 저는 익혀서 드셔야 하지만
굳이 이거를 막 지지고 볶고 열을 쓰지 않는다는 게 기본으로 요리의 핵심이 돼야 돼요. 자연 식물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강박에서 좀 벗어나시고, 당근 씹어 먹기 힘들면 저는 그래서 주스로도 드셔라. 착즙으로 드셔라. 그 효과는 이미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당근도 굳이 기름에 먹을 필요는 없는 거구나. 응? 그 연구 논문 그거 가지고 흡수율 가지고 베타카로틴 갖고 장사 속이 크구나. 그건 사실은 맞죠. 흡수율이 높은 건. 근데 다른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흡수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베타카로틴만 있어서는 이게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당근 역시 넓게 보시면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무첨가라면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다. 본인에게 맞춰진 대로 드셔라. 무첨가를 확인한 방법은 성분 함량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떠한 뭐 영어라든지, 영어로 써진 걸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나라 말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써져 있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 어떠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보다 효과가 좋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매몰되지 마라. 일단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해보지도 않고 이게 좋을까 어쩔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 먹는 것조차도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인생 전체가 다 선택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환경을 탓하게 수밖에 없는 거. 에이,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는데. 응? 근데 아무리 좋은 가공식품,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는데도 안 좋아졌을 때 이렇게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도 하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나 사과 그냥 나는 씹어 먹는 게 좋아. 씹어 드세요. 당근 나는 그냥 씹어 먹을래. 양배추 그냥 나는 먹을래. 난 쌈 싸 먹을래. 삶아서 먹을래. 그런데 효과 면에서는 분명하게 흡수율이 갈아 만든 주스나 착즙 주스가 높은 건 당연한 거다. 우리도 과학의 이길 문명의 혜택을 좀 받자고요. 우리가 안 빻아도 되잖아요. 에? 안 다려도 되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믿고 먹을 수 있게끔 제품이 이제는 그런 유기농 전문으로 해서 채소 과일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딴 거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온 거 깨끗하게만 먹자는 건데. 갈아 먹는 거, 착즙으로 먹는 거 단점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예요. 그래서 뭘 먹어도 다 효과는 좋다. 그냥 나에게 맞는 방법 찾아서 골고루 재밌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공식품 업체에서 만든 모든 음식은 가짜 음식, 좀 더 세게 표현드리면 쓰레기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정크푸드, 즉 쓰레기 음식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뭐에? 햄버거, 감자튀김에.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아이슬란드죠. 영국 쪽에 위치한 국가에서 맥도날드가 폐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판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이 아이슬란드 국립박물관에 진열이 된 적이 있어요. 구매자가 우연하게 3년이 지나고 나서 차고에서 이 치즈버거랑 감자튀김을 발견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보통 음식은 썩어요. 이걸 이제 산화한다, 산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미동도 없는 거예요. 10여 년이 흐른 2020년도에 드디어 맥도날드에서 인정을 합니다. 수분이 없어서 썩지 않는다. 가짜 음식, 즉 가공이 들어가는 거는 살균, 멸균 과정을 다 지나서 수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말 그대로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것들 아니면 마트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과 죽어있는 음식,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데, 식품회사나 제약회사는요 인류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품 개발을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전 그거를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자본주의니까, 상업주의의 시대니까. 그리고 지금은 TV만 틀면, 홈쇼핑만 틀면, 건강 프로만 틀면 소위 말하는 의사 가운 있고 역사 가운 있고
공중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가공식품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런데 그걸 먹은 만큼 우리는 소화에너지가 들고 그 다음 간하고 콩팥이 못 견뎌요. 그냥 사서 먹는 일반 식품에 화학첨가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럼 간하고 콩팥이 약해지죠. 그럼 이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질환으로 다 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동맥경화가 오니까 고혈압이 오고. 그러면 이 독소들이 배출이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진화했냐? 지방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700만 년 동안 한 번도 안 접한 음식에 있는 그 화학 첨가제들이 몸에 들어온 순간 뇌가 교란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간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야, 일단 지방으로 가. 축적해. 그게 살이고 염증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말대로면 우리가 뭐 못 먹는 음식을 그럼 다 판단 얘긴데, 에이, 그렇게 국가가 뭐 허술해? 술, 담배 생각해 보세요. 팔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국담배인상공사 코바코가 사회적 기업을 역할을 하는 것처럼 공익광고협회에서 광고를 막 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논리예요. 이미 술 한 잔도 하루에 하면 안 된다. 담배는 간접 흡연, 직접 흡연도 하면 안 된다가 다 밝혀졌지만 판매를 금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음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음식도. 근데 이게 계속 매일 쌓이면 독소를 배출해내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면 그게 이제 질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짜 음식, 살아있는 음식, 인간이 원래 먹어도 되는 살아있는 음식은 채소, 과일이고 죽은 음식, 가공식품 너무 맛있어요. 식품회사들요 엄청 연구합니다. 먹게 만들려고. 저도 엄청 먹었어요. 저도 최애 음식이 돈가스, 짜장면, 탕수육이에요. 치킨도 많이 먹었어요.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아팠단 말이에요. 32살에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했으니 결국에는 동맥경화가 와서 스타틴 계열약 2, 3년 먹었더니 섬유근통 진단 오고 그걸 약대 들어가서 알았어요. 그게 약물 부작용인지. 근데 음식만 바꿨더니 다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대 3의 법칙을 강조를 한 이유가 이 살아있는 음식을 7로 하고 가공식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약물이든 요것만 3으로 줄여도 우리 인간의 몸은 충분히 이 700만 년 동안 살아오게끔 진화됐기 때문에 그 자연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 한 번쯤은 바꿔주시면 반드시 건강은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몸으로 보면 치아가 일단은 32개인데 씹어 먹게끔 진화가 됐습니다. 즉 과일이나 채소, 곡식을 갖다가 먹게 돼 있지 맹수처럼 고기를 찢어 먹는 송곳니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32개 치아가 모두 저작운동, 씹는 데 발달이 됐고 과일, 채소를 오랫동안 먹고 진화를 했더라. 700만 년 동안 우리 인류가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되기까지 가장 발달한 게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 기능을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서 우리 인간이 먹는 건데 이 단백질이라는 특히 육식을 통해서 먹는 거는 우리 인간이 소화 흡수할 수 있게 진화가 안 됐어요. 왜냐면 바로 내려가지 않고 꾸불꾸불 그래서 자기 키에 많게는 뭐 12배까지도 장 길이가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초식동물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위장 길이가 육식동물은 짧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하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코끼리가 있죠. 황소가 있죠. 들소가 있죠. 모두 다 채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는 풀만 먹고요. 풀만. 여물만 뜯고 그 힘센 일을 하는 거예요. 근육이 그럼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도 특별히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만성질환이 있다? 그러면 원래 인간은 채소 과일을 먹게 주식이 돼 있는데 이 자본주의 상업주의 논리에 의해서 가공식품을 팔게 하는 내 소비자로서 거기에 내 돈을 많이 쓰셨구나. 인사이트가 생기셔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격언이나 속담들이 있어요. 이거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건강에 관련된 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이게 서양에 있고요. 우리 이제 동양에는 식약동원. 음식이 곧 약과 같다. 약식동원. 약이 곧 음식이다. 이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있다는 거는 다양한 채소 과일이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특별히 먹는 방법이 있느냐. 그냥 전 말씀드려요. 가공하지 않고 먹는 게 제일 좋다. 열을 가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생채식을 근데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특히나 시금치나 뭐 고사리나 콩나물이나 뭐 외국에서 온 아스파라거스나 이러한 것들은 데쳐 먹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조들이 그 당시 때 뭐 예를 들면 콩이 익혀서 두부로 만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그냥 먹으면 10% 미만인데 먹으면은 뭐 훨씬 더 50% 이상으로 높아진 줄 알고 먹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스럽게 터득한 게 이제 음식 문화인데 여기에 상업주의가 결탁되면서 오일이 들어가고 향신료가 들어가고 기름에 튀기고 볶고 설탕 넣고 이렇게 된 거지. 적당한게끔 볶고 가열한 정도까지는 채소는 괜찮아요. 태워서 먹는 신분은 별로 없으니까요. 가장 여러분이 또 벗어나셔야 되는 게 바쁘다. 바쁜 현대인. 뭔만 하면은 바쁘니까 뉴스에서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뭐 홈쇼핑, 호스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바쁜 거예요. 하루에 4-5시간조차 자기한테 먹는 것부터 투자를 안 하시면 건강은 잃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과나 이러한 뭐 바나나나 당근이나 이런 거를 갖고 다니시면서 한 번에 먹기는 어려워서 저는 그래서 과일 주스를 추천드려요. 믹서기에 갈아서 사과나 아침에 당근 이렇게 2개만 넣으셔도 맛있어요. 실은. 여기다가 집에 그때 있는 채소들 넣으셔도 되고요. 믹서기에 갈아서 하루에 먹을치 한 번에 해서 텀블러에다 갖고 다니셔서 커피 대신 드셔도 되고 여름철에는 좀 냉장 보관하셨다가 드셔도 되고 그렇게만 해서 살아있는 비타민제만 몸에 넣어줘도요. 다 항산화 물질은 모든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모든 건요. 피토케미컬이라 그래서 채소 과일에서부터 추출해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통해서 그렇게 아침에 주스 한 잔으로만 시작을 하셔도 모든 필요한 비타민이나 무기질 미네랄은 섭취하실 수가 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식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이거는 대부분 알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야 될 시간에는 원래 인간이 먹을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진화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3대 주기로 나서서 8시간 단위로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원래 인간이 먹는 섭취 주기. 이게 이때 뭐든 먹는 거죠. 그 다음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예요. 먹은 거를 소화하고 흡수하는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야식을 먹어버리면 여기에 들어야 될 에너지가 다른데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뭔가 몸에 들어오면 다른 게 다 올 수없답니다. 왜? 그게 나를 죽일지 살릴지 모르니까. 근데 가공식품은 죽어있는 음식이라 그게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밤 8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야식을 안 먹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예요. 이게 아침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배출주기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한의학에서 보면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이미 정립이 됐고 2018년도에 이 주기를 호르몬과 연결시켜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바로 우리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인슐린, 렙틴, 그렐린, 뭐 멜라토닌 이러한 그 식욕에 관련된 거, 수면에 관련된 거 이런 주기들로 밝혀냅니다. 어떻게 보면 해 뜨면은 일하고 먹고 해 지면은 자고 안 먹고 당연한 자연의 섭리거든요. 음양의 이치고
월화수목금토일이 목화토금수 음양오행이 담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인간을 거대한 수력발전소가 축소된 소우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음량의 이 전기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포들이 평균 60조 개에서 100조까지 세포가 있는데, 그게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루하루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깨지기 시작했어요. 잉여 생산이 되면서 감자 고구마를 많이 먹고, 가축을 낙농업 축산업이 발달하면서 가공육까지 먹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먹을 게 많아진 거죠. 근데 그 먹을 게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유통을 해야 되니까 가공이 들어가서 방부제 들어가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접하지 못하는 화학 첨가제들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침을 우리가 먹게 진화했냐? 당연히 안 했어요. 불과 10,0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300~400년대까지만 해도 삼시세끼를 먹질 않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보릿고개 그 힘든 시절에 누가 아침부터 삼시세끼를 다 먹었습니까? 실제로. 그래도 다 아무 이상 없었다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은 못 먹어서 빨리 죽은 거 아니냐? 안 컸지 않냐? 그거는 좀 인류 역사학적으로 전체를 보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진화를 해서 120세까지 살게는 이미 진화 과정이 끝났습니다. 수만 년 전에. 약 10만 년 전에 뇌 발달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수명도 120세까지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정설이고, 대신에 이 위생보건시설, 즉 상하수도, 그 대소변과 분리가 되고 손을 잘 씻고 균에서 멀어지고, 이 위생시설이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질병에서 벗어나서 원래 수명대로 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지, 이 현재 잘 먹어서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예전에 뭐 우리 조선실록만 봐도 90세까지 사신 임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위대한 세종대왕님은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소갈, 즉 당뇨를 인해서 눈까지 모셨고,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했다는 거고, 삼시세끼를 반드시 먹을 필요는 없게 진화했다. 그래서 아침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뇌가 포도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나 공부하는 학생들은 필요하다. 이런 정말 그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논문까지 갖고 와요. 무슨 아침을 챙겨준 고3 수험생들이 안 먹은 친구들보다 수능 점수가 몇 점 더 높더라. 이거는 통계 오류죠. 뭐 설정 값도 없고 그냥 단순 비교 수치로만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아직도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 그 얘기는 하면 안 되죠. 되려 그런 경우는 아침을 챙겨줄 수 있는 집은 안정적이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돼서 점수가 잘 나왔다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아무런 비교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아침을 아예 드시지 않거나 굶으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아침에 나는 꼭 뭘 먹어야겠다면 채소 과일을 드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혈당에도 안정이 되고 오장육부를 깨어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의 경우도 보통 10시나 11시에 사과를 그때 먹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너무 바쁘면 못 먹을 때도 있지만 특별히 없으면 사과를 10시나 11시에 먹고, 조금 내가 배가 허기가 느껴져? 바나나나 고구마를 또 추가로 먹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점심때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밥이다라는 개념을 누군가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빵이 주식이고 쌀이 주식이고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삼시세끼를 반드시 먹을 필요도 없지만 나는 또 6번 나눠서 먹는 게 또 나한테 맞다. 그럼 그때도 채소 과일을 드시면 돼요. 그럼 에너지는 충분히 공급이 된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서 20대 8 막 극한적으로 하시지 마세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야식을 막 드셨단 말이에요. 치킨 시켜 먹고 족발 먹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 16대 8, 20대 4 하면요 못 견뎌요.
당연히 부작용 옵니다. 그 상태에서 채소과일식 먹으니까 설사를 바로 하고 속이 쓰리고 이런 거지, 차차차 줄여나가셔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뭐 커피도 끊게 되면은 반드시 두통이 따르거든요. 금단 증상으로. 그런 것처럼 내 상황에 맞춰서 채소 과일은 반드시 식정 공복에 먹는다. 이 개념을 잡으시고 뭔가를 가공식품을 먹으면 그 가공식품 양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살은 빠지죠. 몸이 힘드니까. 그 상황을 시간을 두셔야 최소 2주, 그리고 한 달, 30일, 그리고 3개월 삶의 질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24시간인데 야식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이거는 대부분 알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야 될 시간에는 원래 인간이 먹을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진화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3대 주기로 나서서 8시간 단위로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원래 인간이 먹는 섭취 주기. 이게 이때 뭐든 먹는 거죠. 그 다음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예요. 먹은 거를 소화하고 흡수하는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야식을 먹어버리면 여기에 들어야 될 에너지가 다른데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뭔가 몸에 들어오면 다른 게 다 올 수없답니다. 왜? 그게 나를 죽일지 살릴지 모르니까. 근데 가공식품은 죽어있는 음식이라 그게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밤 8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야식을 안 먹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예요. 이게 아침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배출주기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한의학에서 보면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이미 정립이 됐고 2018년도에 이 주기를 호르몬과 연결시켜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바로 우리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인슐린, 렙틴, 그렐린, 뭐 멜라토닌, 이러한 그 식욕에 관련된 거, 수면에 관련된 거, 이런 주기들로 밝혀냅니다. 어떻게 보면 해 뜨면은 일하고 먹고, 해지면은 자고 안 먹고, 당연한 자연의 섭리거든요. 음양의 이치고. 우리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인간을 거대한 수력발전소가 축소된 소우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음량의 이 전기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포들이 평균 60조 개에서 100조까지 세포가 있는데 그게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루하루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깨지기 시작했어요. 잉여 생산이 되면서 감자, 고구마를 많이 먹고 가축을 낙농업, 축산업이 발달하면서 가공육까지 먹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먹을 게 많아진 거죠. 근데 그 먹을 게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유통을 해야 되니까 가공이 들어가서 방부제 들어가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접하지 못하는 화학 첨가제들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침을 우리가 먹게 진화했냐? 당연히 안 했어요. 불과 10,0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300~400년대까지만 해도 삼시세끼를 먹질 않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보릿고개 그 힘든 시절에 누가 아침부터 삼시세끼를 다 먹었습니까? 실제로. 그래도 다 아무 이상 없었다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은 못 먹어서 빨리 죽은 거 아니냐? 안 컸지 않냐? 그거는 좀 인류 역사학적으로 전체를 보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진화를 해서 120세까지 살게는 이미 진화 과정이 끝났습니다. 수만 년 전에. 약 10만 년 전에 뇌 발달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수명도 120세까지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정설이고, 대신에 이 위생보건시설, 즉 상하수도, 그 대소변과 분리가 되고 손을 잘 씻고 균에서 멀어지고, 이 위생시설이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질병에서 벗어나서 원래 수명대로 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지, 이 현재 잘 먹어서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예전에 뭐 우리 조선실록만 봐도 90세까지 사신 임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위대한 세종대왕님은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소갈, 즉 당뇨를 인해서 눈까지 모셨고,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했다는 거고, 삼시세끼를 반드시 먹을 필요는 없게 진화했다. 그래서 아침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뇌가 포도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나 공부하는 학생들은 필요하다. 이런 정말 그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논문까지 갖고 와요. 무슨 아침을 챙겨준 고3 수험생들이 안 먹은 친구들보다 수능 점수가 몇 점 더 높더라. 이거는 통계 오류죠. 뭐 설정 값도 없고 그냥 단순 비교 수치로만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아직도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 그 얘기는 하면 안 되죠. 되려 그런 경우는 아침을 챙겨줄 수 있는 집은 안정적이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돼서 점수가 잘 나왔다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아무런 비교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아침을 아예 드시지 않거나 굶으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아침에 나는 꼭 뭘 먹어야겠다면 채소 과일을 드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혈당에도 안정이 되고 오장육부를 깨어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의 경우도 보통 10시나 11시에 사과를 그때 먹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너무 바쁘면 못 먹을 때도 있지만 특별히 없으면 사과를 10시나 11시에 먹고 조금 내가 배가 허기가 느껴져? 바나나나 고구마를 또 추가로 먹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점심때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밥이다라는 개념을 누군가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빵이 주식이고 쌀이 주식이고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삼시세끼를 반드시 먹을 필요도 없지만 나는 또 6번 나눠서 먹는 게 또 나한테 맞다. 그럼 그때도 채소 과일을 드시면 돼요. 그럼 에너지는 충분히 공급이 된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서 20대 8 막 극한적으로 하시지 마세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야식을 막 드셨단 말이에요. 치킨 시켜 먹고 족발 먹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 16대 8, 20대 4 하면요 못 견뎌요. 당연히 부작용 옵니다. 그 상태에서 채소 과일식 먹으니까 설사를 바로 하고 속이 쓰리고 이런 거지. 차차차 줄여 나가셔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뭐 커피도 끊게 되면은 반드시 두통이 따르거든요. 금단 증상으로. 그런 것처럼 내 상황에 맞춰서 채소 과일은 반드시 식정 공복에 먹는다. 이 개념을 잡으시고 뭔가를 가공식품을 먹으면 그 가공식품 양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살은 빠지죠. 몸이 힘드니까. 그 상황을 시간을 두셔야 최소 2주 그리고 한 달, 30일 그리고 3개월 삶의 질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점심 먹고 나서 특히 우리 직장인분들 습관적으로 커피 사 드시지 마세요. 커피만 끊어도요 내가 갖고 있는 두통, 불면증, 피부질환 너무 빨리 좋아져요. 신기하게. 카페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80도에서 230도까지 커피는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산이 비율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식후에 습관적으로 믹스커피, 자판기 커피 식당에서 무료니까 뽑아 드시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 내놓으라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믹스커피가 몸에 좋지 않아요. 설탕, 프림, 여기에 커피까지. 그래서 식후에 반드시 커피 먹는 것부터 바꾸셔라. 그럼 커피 대신 그러면 식후에 바로 물을 먹어야 되냐? 식후에는 또 뭐든 액체를 매실차조차도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섞어서 들어가면요 우리 몸에선 산성 소화효소, 알칼리성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서 이게 짬뽕이 돼버려요. 섞어 먹으니까 소화불량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 이게 희석돼서 소화가 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커피는 당연히 안 먹는 게 좋고 물도 아니면은 매실차 소화 잘 된다 그래서 수정과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소화불량 되신 분들은요 식간에도 물을 많이 먹고 식후에 꼭 액체를 많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습관만 바꿔도 에너지가 많이 비축이 되고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진다. 그 다음 식후에 안 하셔야 될 거는 누워서 TV 보면서 과자 먹는 거, 달달한 거. 이게 가짜당이기 때문에 뇌가 즉
계속 속아요. 렙틴이라는 게 식욕을 조절을 해주고 이걸 억제를 해줘야 되는데 가짜당 때문에 호르몬이 교란돼서 야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줌에도 불구하고 뇌는 잘못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렙틴 저항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식사하시고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달달한 거 이건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자각을 하셔서 아 내가 당 중독이구나, 안 먹어봐야겠다, 참아봐야겠다. 참으면 반드시 금단 증상으로 두통이 와요. 근데 일주일 아니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견뎌내시면은 반드시 이겨내실 수 있다. 직장인들 뿐만 아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걸어주세요. 그것도 뭐 햇빛을 쐬세요. 시간 분명히 15분 정도 납니다. 그래서 식후에는 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신 것만 해도 그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 햇빛을 쐬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지중해식 식단이 남부 프랑스나 남부 이탈리아, 그리스 지역인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요 반드시 기본 1시간에서 2시간은 햇빛을 쐬면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그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1~2시간 정도는 산책을 할 만큼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 빨리 먹고 얼른 들어가고 빨리 업무 빨리 해야 돼. 마음의 여유는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에 밥 먹고 나서 또 영양제 챙겨 드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햇빛 쐬면서 걸어주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지금 먹는 건데요. 실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상결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공기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호흡도 우리 인간이 자율신경계, 즉 우리가 따로 의지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는 거, 심장이 펌프질하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중 하나가 호흡인데, 가장 피해야 될 게 입으로 하는 호흡입니다. 반드시 호흡은 코로 해야 된다. 그리고 복식호흡을 해주셔야 돼요. 복식호흡. 즉 배가 나오게 해주는 호흡인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폐가 2개가 있는데 폐 위쪽에다가 10에서 20% 정도는 원래 산소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래의 폐에서 산소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점 호흡을 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하는 거죠. 짧게 짧게. 근데 원래는 호흡을 할 때 배에 힘이 들어가줘야 돼요. 단 하루에 5분씩만 복식호흡, 즉 할 때 마실 때 배에 힘을 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시는 거죠. 7초 정도. 속으로 세세요. 하고 후 입으로 내뱉으면서 배가 쏙 들어가는데, 이게 숙달이 되면 내뱉을 때도 배에 힘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단전호흡이거든요. 이거는 횡격막, 이 횡격막을 움직여줘서 오장육부를 다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자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실은요, 우리 몸은 림프 시스템의 핵심인 림프액들은 절대로 혈관처럼 순환을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상수도가 혈관이면 하수도가 림프관인데, 림프관에 있는 림프액이나 림프구들이 백혈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독소들하고 싸우고 암세포들하고 싸우고, 이 림프액들은 호흡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에 의해서, 그리고 하하하하 하고 박수만 쳐도. 그래서 웃음치료요법, 뭐 박수요법, 이런 여러 가지 명상요법들처럼 통합치료로 암 환자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채소과일식을 잘 하는데도 뭔가 잘 개선이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호흡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부터가 보더라도 읽기 쉽게.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책이 나오기까지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 꿈은 제가 없어도 3년에서 5년 뒤에는 이 채소과일식이 실행이 되는, 실천이 되는 그런 게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이 책 한 권을 읽으시면 건강에 대해서 기본 상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최소 50권 정도는 그냥 읽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썼고 검증이 된 핵심 정보들이 한 권에 다 담겼다. 핵심 메시지가. 그래서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